그거 하세요? 29억짜리 모텔을 본인 돈 거의 들이지 않고 산 다음에 이걸 75억에 판매하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구나. 정말 사업 수완이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침소입니다. 오늘은 잘나가는 호텔의 인테리어를 한번 살펴보고 그들의 독특한 운영 방식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테리어 뿐만 아니라 모텔을 매매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참신한 방법을 쓴 모텔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본 호텔은 낙원장입니다. 익선동에 오래된 모텔을 사가지고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 곳인데 굉장히 참신했어요. 일단은 이 모텔을 사는 과정도 굉장히 독특했어요.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해서 일반인들한테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매매를 하고 인테리어를 해서 영업을 한 곳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남의 돈으로만 모텔을 사서 운영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처음 들게 해준 그런 호텔입니다. 클라우드 펀딩이 이제 모텔 같은 숙박업소에는 좀 제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초창기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낙원장의 주인을 모십니다 하면서 소액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정말 사업적 수완이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싶었습니다. 한 5년 전 일인 것 같은데, 여기에 이 낙원장의 특징은 굉장히 컬러풀한 디자인을 채택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느낌 굉장히 좋죠. 오래된 호텔인데 이 앞에 전면 파사드 부분만 이렇게 컬러풀하게 하고 리트리버 개 한 마리,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낡고 오래된 모텔을 세련되게 디자인한 일종의 레트로 풍의 디자인을 잘 한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아주 강렬하고 과감한 색을 썼죠. 근데 객실은 사실 조금 별거 없긴 해요. 이제 오래된 모텔을 리모델링 한 거다 보니까는 객실이 워낙 작아요.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작다. 하지만 이곳에 굉장히 큰 장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요거 이 기와뷰. 이게 익선동에 있다 보니까 익선동 주변에 이렇게 낡은 기와집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객실 창으로 보면은 기와뷰가 쫙 펼쳐져 있는 거죠. 마치 그 북촌처럼. 이 뷰가 굉장히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이 정도 느낌의 호텔, 여기는 아니지만 이 정도 느낌의 모텔이었겠죠. 이런 모텔을 아주 깔끔하게 리모델링 했다. 이 가구가 뭔가 좀 시그니처 같은 느낌을 준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을 잘 해서 여기에 들어간 LP판인 것 같죠. LP판도 뭔가 감성적으로 놔두고, 그래, 이 객실에는 LP를 틀 수 있는 LP 기계가 있었어요. 낙원장 LP. 네. 이렇게 객실에 LP판을 들을 수 있는 기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LP판을 들고 가서 직접 들을 수 있는 뭔가 그런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컨셉의 호텔이었어요. 턴테이블이라고 하죠. 턴테이블. 이런 식의 턴테이블. 이제 관리 이슈를 떠나서 이 LP판이 뭐 고장이 나거나 뽀개진다거나 뭐 이런 관리 이슈를 떠나서 이런 컨셉은 아날로그적이면서 익선동과도 잘 어울리면서 이 오래된 모텔의 그 단점을 오히려 잘 활용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도 지금 홈페이지가 없는 걸로 봐서는 뭔가 매각이 되거나 팔린 것 같아요. 꽤 장사가 잘 됐거든요. 인스타에서도 굉장히 핫했었고, 아마 좋은 조건에 판매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16년도에 29억 7천 30억에 사가지고 18년도 4월에 42억에 매각을 했네요. 그리고 보면 여기 지금 매매가 75억으로 뜨는 걸로 봐서는 지금 물건이 나왔다는 건가? 아니면은 지금 매물로 나왔네요. 75억에. 이야, 그러니까 30억에 사서 42억에 한번 거래가 되고 지금은 75억에 매물로 나왔다. 2.5배네요 수익률이. 물론 75억이 아직 거래가 되는 건 아니지만 뭐 70억 언저리에서 되겠죠. 와, 이거 이런 데들은 얼마? 호텔 나와 이런 데는 얼마야? 96억. 몇 평인데? 21년 12월에 96억에 매매. 와. 이 메이커스 호텔도 나중에 한번 같이 볼 예정인데
여기도 굉장히 컨셉이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21억 아니 96억에 거래가 됐네요. 와, 물론 이제 초역세권에 있긴 하지만 100억. 다음은 소설 호텔입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들어왔는데 뭔가 에러가 좀 뜨네요. 오, 로비가 굉장히 멋지네요. 뭔가 되게 모던하면서 약간 비즈니스 바 혹은 약간 킹스맨스러운 그런 느낌이 드는 세련된 곳이네요. 지금 이 의자를 저도 그 쇼미더머니라는 랩 프로그램 있잖아요. 쇼미더머니 프로그램에서 이제 알게 됐는데 이게 엄청 비싸더라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 한 1000만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저 의자를 뭐라고 하더라? 응? 생각보다는 가격이 별로 안 비싸네요. 69만원? 아, 1인용 69만원이고 4인용을 하면 140만원이네요. 그래도 좀 저렴하다. 저 왜 1000만원으로 알고 있었지? 아, 이게 실제 가죽이 아니어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실제 가죽은 제가 제 기억으로는 1000만원이 넘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게 인조 가죽 아니면 패브릭이라서 아마 이 가격이 가능하지 않나. 아무튼 이런 멋진 소파를 가지고 있는 로비. 객실 한번 봐볼게요. 펜트하우스. 이렇게 자쿠지가 있고, 근데 전 자쿠지 이 디자인이, 제품의 디자인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왜 항상 이런 식의 디자인만 있는 거죠? 뭔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뭐 조명도 형형색색으로 들어가고 뭔가 지저분하게 많잖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좀 징그럽다. 정말 깔끔하게 딱 나오면 좋을 텐데 아마 기술적으로 그게 쉽지 않아서 이렇게 대부분 이런 형태로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자쿠지 디자인들은 다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오, 굉장히 큰 세장이 있다. 여기가 무슨 공간일까요? 뭔가 복도라고 하기에도 되게 좁은데. 이야. 사실 이런 디자인을 한다는 게, 이게 정말 어려웠을 것 같은데, 물리적으로 이런 디자인을 하는 게 어렵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런 시도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뭐 눈이 되게 아프잖아요. 뭔가 뭐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고, 물론 이제 이런 흰 배경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조금 조화가 잘 그래도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약간 화보를 찍을 때 이 공간이 멋지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정말 처음 보는 공간이잖아요. 거기에 딱 무심한 듯 시크하게 올려져 있는 이 책상, 이 전선들은 조금 아쉽네요. 사실 이런 것까지 다 하려면 미리 다 설계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도 조금 놓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이런 객실이 있는데, 그렇지, 이제 객실은 그래도 좀 평범하고 노멀하게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지금 이 나무 헤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네요. 이게 제가 그때 알아본 바로는 이 정도 길이면은 몇백만원 했던 것 같은데, 과감하게 이 몇백만원짜리를 침대 헤드로 써버리는, 보통은 테이블로 쓰는데 침대 헤드로 써버리는 과감함을 보여주네요. 돈을 굉장히 많이 썼다는 게 티가 많이 납니다. 이 호텔 홈페이지에서 좋은 게 이건 것 같아요. 이 도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사실 공감각을 느끼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 사진이면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구조를 이런 단편적인 사진만으로 보여주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직관적이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렇게 딱 도면을 제공함으로써, 지금 여기 2층인 것 같은데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와서 침실이 있다, 그리고 1층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도면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아주 센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박에 38만원, 주말은 49만 5천원. 오. 제가 이 호텔을 알게 됐던 이유가 바로 이거, 스파앤풀 펜트하우스. 요게 아주 핫했던 것 같아요. SNS에서도 많이 보이고, 이게 왜 유명하냐면 지금 얘도 복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긴 수영장이 어쨌든 실내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혼자 쓰는 거예요, 이 객실을 쓰는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 수영도 즐기고 2층에서는 이제 잠도 잘 수 있는 거죠. 이 수영장이 굉장히
독특하고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안이 보여요. 그러니까 수영장 안쪽과 바깥쪽을 가르는 유리가, 통유리가 있는데 이 통유리로 이 안쪽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연출이 가능하냐면 여기서 사람이 서 있고 이 바깥쪽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게 되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딱 서 있는 건데 되게 이색적인 느낌이 나는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객실은 이런 느낌. 이 객실은 이 수영장의 이 통유리가 아주 신의 한 수였다. 야,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화장실인데, 야, 이런 쪽 타일을 쓰는 게 진짜 운영하는 입장에서 사실 엄청 부담이 되거든요. 첫 번째로는 작업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되게 싫어해요. 이런 쪽 타일 쓰면은 뭐 인건비가 올라가니 뭐 수평 맞추기가 힘드니 하면서 이걸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타일을 무조건 큰 걸 하기를 원하죠. 작업하시는 분들은 작업하기가 그게 훨씬 용이하니까. 하지만 이곳은 그딴 거 신경 쓰지 않고 이런 쪽 타일로 다 깔았다. 아까 수영장에서도 보면 이런 쪽 타일로 다 깔았다. 그리고 이게 어지간히 부담스러운 게 아닌 이유가 보통 백시멘트 같은 걸로 줄눈을 넣는데 이게 물때를 타다 보면은 여기가 더러워져요. 무조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청소하는 사람 입장에서 환장하는 거죠. 이걸 다 하나하나 락스 같은 걸로 매번 닦아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 우린 그런 인건비 따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자신감. 그리고 이렇게 메리평으로 샤워기도 들어갔고,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해바라기 샤워기인데 여기 이렇게 선이 안 보이게끔 천장에서 물이 나온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저도 이번에 하고 싶었는데 가격도 가격이고 생각보다 이게 예쁘게 나오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요것만 했습니다. 내부 공간을 도면으로 잘 표현을 해줘서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번 호텔에서 저도 한번 리모델링 끝나고 홈페이지를 만들면 도면을 넣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소설 호텔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볼 호텔은 스몰하우스 빅도어라는 호텔입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검색을 해봤는데 홈페이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영업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이 호텔의 컨셉이라던가 이런 게 되게 참신했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홈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네이버에 있는 이미지로만 한번 봐볼게요. 여기가 굉장히 특이했던 건 정말 객실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침대랑 옷걸이, 책상, 이게 다예요. 물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긴 한데 정말 뭐가 없죠. 그리고 여기 특이한 게 이런 가구, 이게 본인들이 자체 제작해서 이게 만든 가구인데 정말 최소한의 물건을 올려놓기 위해서 만든 가구인 것 같아요. 냉장고 딱 들어갈 사이즈 만들어 놓고 테이블 보세요. 노트 한 권 피면은 딱 끝날 정도의 테이블인데 어쨌든 만들어 놨다. 그리고 TV도 이 안에 넣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놨다. 그리고 여기 막 객실 키도 여기 있다. 이게 키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그냥 일반적인 키 쓰고요. 이거를 3D 프린트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호텔에 3D 프린트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로 웬만한 건 다 만들었다. 굉장히 독특한 그런 호텔입니다. 좀 너무 뭐가 없어서 장사가 잘 안 되지 않았을까 싶지만 제가 그때 막 예약하려고 보니까는 예약이 꽤 많이 차 있었어요. 그래서 꽤 인기가 많이 있었다. 또 한참 미니멀한 거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그냥 뭐 수건도 보통 수건 함 같은 데다가 놓거나 아니면 화장실에 배치를 하는데 이렇게 사다리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그냥 수건을 올려놨다. 정말 간소화했다. 그래서 가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말 최소한으로 했다. 그래서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은 좀 덜 하긴 하죠. 덜 하긴 하는데 뭐 있을 건 다 있으니까 이런 미니멀한 컨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찾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 호텔이 뭐 장사가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좋은 조건에 판매를 하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이 얼마에 팔렸는지도 나중에 그 부동산 실거래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볼 호텔은 카푸치노 호텔입니다.
홈페이지를 딱 들어온 메인 페이지부터 일단은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이 사진이 확 크게 보이니까 아까 소스로테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조그맣게 나오잖아요. 이러면 이 호텔의 규모라든가 이런 공간각을 보여주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좀 답답하잖아요. 아니, 엄청 큰 공간들이 있는데 굳이 이걸 이렇게 조그맣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까. 이렇게 지금 페이지 오류도 뜨고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 싶은데 사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작 내 호텔 홈페이지는 잘 들어가진 않죠. 뭐 용무가 있어야 들어가는 건데 용무가 없잖아요. 손님들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생각보다 신경을 안 쓰게 된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알면 조치를 했겠죠. 아무튼 사진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렇게 크게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확실히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런 포인트도 되게 좋네요. 바로 사이즈, 객실 사이즈, 베드 사이즈. 베드 사이즈가 2m, 2m네요. 굉장히 넓네. 그리고 수용 인원. 이렇게 딱 먼저 가장 중요한 정보를 보여주는 것도 일단 좋은 것 같고요. 이 침대가 아주 꽉 껴져 있다, 이 객실에. 이렇게 꽉 껴있는 침대가 이 침대 청소할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시트를 갈고 할 때. 아, 이건 이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죠. 손님 입장에서는 특히나 뭐 아기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침대 가드가 따로 필요 없이 이렇게 굴러 떨어질 염려가 없으니까 이 손님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손님 입장에서 좀 불편할 수도 있어. 이게 두 명이 누우면은 창가 쪽에 누운 사람이 이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이 사람을 건너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할 것도 같고, 청소할 때는 특히 이거 환장하죠. 청소할 때도 진짜 힘들 건데 이제 좀 객실을 많이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 여기에서 좋은 거는 지금 이 바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 바가 타공이 되어 있어요.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목걸이를 걸 수도 있고, 이렇게 뭐 리모컨이랑 여러 가지 안내서 같은 걸 걸 수 있는 이런 파우치를 걸 수도 있고, 뭐 컵을 걸 수도 있고, 뭐 드라이기를 걸 수도 있고, 이렇게 해놓은 게 좀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 좀 테이블 위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타공 바를 붙여서 이렇게 한 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여기도 이렇게 캐리어가 넣을 수 있게, 근데 캐리어가 이게 얇은 캐리어니까 들어가지, 좀 두꺼운 캐리어면 펼쳐놓으면 들어가겠죠. 네. 딱 봐도 객실이 좀 작아 보이잖아요. 객실이 작을 때는 손님들이 캐리어를 갖고 왔을 때 이 캐리어를 펼쳐놓고 보통 쓰는데 굉장히 거추장스러워요, 사실. 근데 이런 가구를 세팅함으로써 이 캐리어를 넣을 수 있는 공간, 그래서 객실이 작지만 그래도 불편하지 않게 아주 세심하게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제일 비싼 객실 한번 봐보고 싶은데, 이게 뭐지? 게스트하우스 같은 느낌이네 갑자기. 맞네, 게스트하우스네. 야, 호텔 안에 또 게스트하우스 같은 공간을 만들었네요. 약간 타겟 자체가 1인으로 이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구성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라카도 따로 있고, 굉장히 특이한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가 위치가 뭐 동대문이나 약간 명동 같은 그런 외국인들, 1인 여행객 혹은 친구들이랑 같이 온 여행객, 젊은 여행객들 타겟으로 하는 곳이다 보니까 아마 이렇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바크킹. 여기는 이제 스탠다드 객실이랑 동일한데 이제 애완견을 동반할 수 있는,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는 그런 객실이네요, 따로. 그래서 반려견을 위한 이 계집이 또 따로 있고, 이 반려견이 침대로 올라갈 수 있게 이 계단같이 스텝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좋은 생각이긴 한데 고객 입장에서는 과연 관리가 이게 잘 될까? 분명히 걔들이 이제 낯선 곳에 오면은 또 여기저기 이제 소변을 보고, 이 소변이 특히나 이제 뭐 나무 같은데 묻는다거나 하면은 이 냄새가 잘 안 질 것 같거든요. 지금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호텔에서도 2m, 2m짜리 슈퍼킹 사이즈 베드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한번 어떤 호텔에서 경험을 해봤는데, 두 명이서 자면은 이제 어쨌든 남녀가 자도 이 어깨가 서로 부딪히거나 팔이 좀 부딪히잖아요.
그 사이즈를 재보니까는 보통 킹 사이즈라고 하는 게 160, 그러니까 1600, 1700, 1m 60, 1m 70 정도 되더라고요, 가로가. 근데 이게 2m로만 넓어져도 엄청나게 공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혼자 침대를 쓴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2m 곱하기 2m 사이즈의 슈퍼 킹 베드가 상당히 쾌적합니다. 그래서 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이런 걸 뭐 어디서 구하냐 싶겠지만은 호텔 모텔 리모델링 할 때 이 에이스 침대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실리라던가 이런 시몬스라던가 이런 특별 판매 팀이 있어요. 거기에 연락을 해서 이런 거 제작을 해달라 라고 하면은 그에 맞춰서 견적을 주기 때문에 구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가 어렵냐면 침대 프레임을 구하는 게 어려워요. 일단 2m 곱하기 2m 짜리의 침대 프레임은 시중에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예 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제작도 뭐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시판되는 거는 없다. 그래서 다 제작을 해서 해야 된다. 센스 있는 반려견 전용 어메니티, 반려견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전용 히노키탕. 야, 반려견 목욕을 시킬 수 있는 히노키탕도 있구나. 호텔 카푸치노 셰프팀이 직접 만드는 반려견 룸 서비스. 야, 반려견 룸 서비스 대박이네. 정말 이 반려견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호캉스를 반려견과 함께 즐기는 그런 곳이네요. 오. 워낙 반려견 데리고 오는 거를 이제 우리 숙박업소 측에서 이제 좀 싫어하다 보니까 이런 곳이 있다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잘 나가는 호텔 인테리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그 100억에 거래가 된 메이커스 호텔도 한번 봐보고, 또 호텔 더 디자이너스 라는 것도 볼 예정이고요. 또 한참 핫했던 글래드 라이브 강남 호텔도 볼 테고, 또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만들었다는 레스케이프 호텔까지도 한번 다음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